이재명 대표 뭐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요거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연동형인가요? 권역별 비례. 권역별 비례대표입니다. 예. 권역별 비례. 네, 그러면 요 정신을 따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하게 될까요? 그 결정은 아마도 저는 의원들 간의 최종 토론을 네. 통해서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에게 자꾸만 결정하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가 네. 연동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이게 팽팽하게 나눠 있거든요. 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한 번 더 네. 토론을 통해서 합의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네, 합의 절차. 근데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네. 위성정당뿐만 아니라 예. 소위 정당의 난립으로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언론이 실패했다고 규정한 게 4년 전이거든요. 네, 네. 이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건설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도 네. 언론이 비판을 안 하고 아무도 비판을 안 하는 이 상황은 이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탄희 의원을 되게 존중하고 유능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딘가에 공천돼서 다시 국회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연동형이냐 권역별이나 이건 사실 국회의원 뽑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은 그닥 관심이 없으세요. 아주 고관여층만 네. 정치 고관여층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이거가 신념화된 무엇으로 그렇게 좋은 정치인의 거치가 결정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건 룰을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룰은 여야 협상, 여야 합의가 필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지역주의 타파여서 네. 권역별 비례를 오래전부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연합정치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합정치 다양성,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같이 들어가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민의를 반영하는 이런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모토가 있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사회 입장에서 한번.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참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연락이 안 돼. 전화 한번 해볼까요? 이제? 예, 근데 하여튼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없는 것이고 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거죠. 그 국민의 정치 개혁의 열망이 선거 제도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장벽이 없어지고 네. 그러한 장벽이 가능하면 낮춰진 상태에서 네.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네. 그런 것은 당연한 정책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만 결정되면 됩니다. 네. 만약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네. 참여하기 어렵거나 네. 그런 제도가 설정이 되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죠. 네. 일단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일단 선거제를 정하는 의원님들이 네. 적절히 합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소수정당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시민사회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논의의 결과를 내놓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추미애 전 장관이 SNS를 통해서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기 전에 곽상원 변호사가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니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했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스토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왜 이런 판단을 그 시절에 했었던 겁니까? 제가 감히 조언을 하진 못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강요를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대통령으로부터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지위는 없었기 때문에 네. 조언 못했습니다만 제 의견은 제가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달될 수 있는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네. 쓴 표현이 실제로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이유와 그렇게 네. 판단을 한 이유는 네. 사실은 저한테는 분명한데 많은 분들이 다만 모르고 계셨던 것이고요. 저는 어떤 대목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참 말로 하면 굉장히 긴데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이명박 검찰의 수사를 받으셨고 네. 그 과정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때 그 그 노무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가 진행이 되었었고 네. 저도 그 가족이기 때문에 네. 제 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됐던 것이죠. 네. 제 아내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됐었고요. 네. 그것이 2009년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9년 상황에도 아마 윤석열 검사가 실무진으로 투입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2009년에 저 자녀를 쉽게 돌아가셨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도 있었고 2012년으로 돌아가 보면 네. 2012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고 2012년 1월 하순, 2월 초부터 이제 네. 개시가 됩니다. 개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제 아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다시 수사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9년 전 사건을 연이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사건의 내용을 제가 뭐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참 불필요한데요. 예. 일단 그 저에 대한 그 국정원 사찰 기록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저는 그냥 일반 개인인데 네. 공개된 자료만을 놓고 보게 되면 국정원 사찰 기록에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찰이 이루어진 사람도 저고요. 네. 근데 그 사찰 내용 중에 20건 이상이 되는 사찰 자료에 그 수사 내용과 관련한 사찰 문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찰 문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이름은 다 지워놨어요.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 땡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 여러 문건을 합쳐 보게 되면 윤석열 검사로 추정이 되는 네. 사람이 아. 국정원 요원과 대화를 하고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수사 방향을 얘기를 하고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국정원 사찰 문건. 구청 사찰 문건에 제 책의 일부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윤석열 검사라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단서로 볼 때 추정되는. 네, 거기 제가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그 지난 거기 대통령 선거 때도 예.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변인으로서 네. 몇 차례 논평을 내기도 했었는데 네. 많은 대변인들이 고발을 당했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고발을 당한 적이 없어요. 아, 네. 고발을 안 해요. 고발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문건에서 확인한 바 예. 그 추정되는 인물이 예. 추정되는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문제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일단 그 문건 내에 적시된 것이 네. 거기 국정원 문건의 내용만 보게 되면 네. 그때 윤석열 검사가 그 한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미국에 가서 불법 수사를 하고 있으니 예. 처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 예.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 그런 내용도 있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수사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자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습니다. 수사를 받아본 사람은 그 수사의 목적과 수사의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그 칼에 찔려본 사람은 칼을 실수로 누가 찔렀는지 아니면 죽이려고 찔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사권이 만약에 마치 칼을 베는 것이라 하면은 그런 느낌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드리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패싸움에 말려들어서 한바탕 싸운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때린 일진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맞아 보니까 이 일진은 주먹으로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짱돌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패싸움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네. 한 번은 맞았는데 그래서 그 후에 그냥 기회가 없어서 다시 싸울 수도 없고 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그 일진이 전학을 오는 거예요. 전학을 왔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그 일진을 그 선도 부장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선도 부장으로 임명하는 걸 넘어서 학교에
그 규율 담당하는 선생님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음에 우리 네. 학교에서 맞아본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전학 온 것까지야 제가 뭐 네.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 짱돌로 찍는 사람을 네. 학교 규율부장으로 네.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태도입니다. 네. 근데 왜 교장 선생님인 문재인 대통령은 선도부장으로 임명을 했을까요? 제가 교장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예, 추정하시는 이유는 혹시 아니, 근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제 노정현 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게 사실 어찌 보자면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통해서도 뭐 재현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직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공권력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쪽 공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그 자신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바라보면 네. 그 사람이 공적 의식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적 의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네. 세계관이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공적 의식도 사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그 공적 권한에 맞는 시각을 가지고 네. 그 공적 권한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각이 잘못되면, 시각을 잘못 형성한 사람이 네. 그런 권한을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그 권한을 자신의 목적으로 해봤던 사람이 더 큰 출세를 하게 되면 네. 앞으로 그 권한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 네. 모든 공적 지위에 계신 분들의 권한 행사를 보면은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윤석열 검사는 그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네. 특수부 검사로서 모든 그 직위를 다 갖추었고 네. 그 이후에는 특검도 임명이 되었고 사실은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이었는데 네. 윤석열 검사가 특검 임명되면서 국민적인 기가 참 많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그러셨어요? 났다. 아 근데 제가 아니,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도 좀 각별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어떻게 얘기- 해야 되면 각별한 건가요? 근데 제가 아니, 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네. 앵커님 네. 답변. 네. 당시에 국민 70% 이상이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국민도 속고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속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네. 이게 그 다른 이유 때문에 속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속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지 다른 속을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럼 국회 들어가시면 좀 취재해 주세요. 근데 지금 저 답변하는 걸 보면 한 네. 발 더 들어가서 사고하잖아요. 예. 저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게 그런 한 발 더 들어가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거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네. 어쩌면 의정활동의 핵심이 저거일 수 있어요. 주는 자료만 보고 거기에 머무르면 네. 더 못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자료를 보고 더 나갈 때 예. 추가 자료를 받는 거예요. 예.